힘 있는 시장과 정권 심판, 과연 부산 상황 어떨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거 도움 얻어갖고 어쩌든지 부산을 좀 확 살려내고 서울보다 당당하게 경쟁하는 도시로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 여기 떠나지 않고 떠나갈 청년들도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부산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온갖 가장 민심하고는 조금 다르게 차이가 나니까 혹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염려되고 애가 타고 속상하고 지금 그러죠? 저도 애탑니다. 근데요, 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은 세상 정의로운 척 다 했지만 깨끗하지도 서민을 위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산도 이제 갈매기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모두 단디 투표해 주십시오. 단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심판의 첫 신호를 갖다 올리는 겁니다. 네, 부산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 3가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변수, 재보궐 핫3 함께 보시죠. 재보선 핫3. 핫1은 선건위, 핫2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논쟁들, 핫3은 윤석열. 자, 먼저 핫1, 선관위의 편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선관위가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금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관위 내로남불은 특정당 국민의힘의 투표 동료 현수막을 제동 걸었습니다. 논란입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투표가 위선과 무능을 이깁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을 금지했습니다. 국민들도 어느 정당을 지칭하는지 인식이 가능한 표현이다 라며 내로남불과 위선 무능이 민주당을 상징한다 라는 취지로 불허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관위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선, 무능, 내로남불 이 단어들이 민주당의 상징이라는 것을 매우 친절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선관위까지 나서 박 후보 팀킬, 팀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선관위의 자승자박입니다. 박정현 대변인, TBS의 일합시다와 박영선 후보의 합니다 1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괜찮다라고 허용을 했는데 이번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시민단체 현수막을 불허하고 그에 이어서 자 내로남불과 무능 위선 이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데 그 특정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투표를 해서 위선과 무능을 이깁시다라는 거를 써도 됩니까? 아닙니까? 라고 선관위에 문의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전투표 동료용으로. 그랬더니 선관위 해석이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로남불, 위선, 무능은 민주당을 지칭하고 민주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건 쓰면 안 됩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궁색하게 이거를 논의를 했으면 저런 답을 줬을까라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선관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오래된 거예요. 지금 뭐 선거 왜 합니까? 라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어떤 방송에서 일합시다, 박영선 후보의 일합시다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부산 가서 뭐 가슴이 뭐라고 하셨죠? 뭐 뛴다, 설렌다라고 말씀하신 건 전혀 선거와 관계없다고 이렇게 일반 국민들을 볼 때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 판정을 하는 거는 이 정부 사실은 시작되면서 선관위원들 구성,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구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애초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예견돼 있었던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거 하면서 검찰 갖고 온갖 그냥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인식과 오해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선관위도 애초부터 선거할 때 늘 여당 편으로 해석하고 늘 문제가 되면
야당 곤란해지게 그리고 일반 국민들 심판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선관위의 오늘날 역할이다라는 거는 이 이전 4년 전부터 이미 구상돼 왔던 거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내로남불 위선 무능은 민주당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참 스스로도 답답한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선관위가 민주당이다라고 지칭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4년 전부터 선관위가 이렇게 편향되게 구상돼 왔다라는 것은 박정하 전 대변인의 어떤 개인적 견해다라는 말씀 바로 잡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라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를 향해서 사실은 여야 모두 다 내로남불이다라고 비난을 해왔었고 내로남불이 각자 당에서도 발생해 왔었는데 왜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선관위가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 전에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놨어야죠.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지금 SNS에서 내로남불 위선 무능 써도 됩니다. 예. 선거할 때 표를 써도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은 뭐냐면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또는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거나 특정 정당을 선거에 당선하지 못하게 하는 문구를 삽입하지 말라는 중립적인 가치만 투표 독려 현수막을 다르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안 된다라는 현수막도 금지를 시켰어요. 여야 똑같이 지금 현안이 여당에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 거짓말한다라고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 쓰게 했고요. 야당에서 내로남불 위선 무능하다 이렇게 지금 표어를 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둘 다 못 쓰게 한 겁니다. 그건 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예. 이걸 가지고 선관위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다 공격하기에는 억울한 점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표를 보시면 민주당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금지를 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후보자로서 토론을 하거나 뭐 인터넷에 공방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런 표현도 쓰죠. 그런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예. 바꿔야 되는 거죠. 시대 정신에 맞게 저는 이 법을 폐지하거나 조금 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법이 그러하니 해석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논란이 됐냐면요. 얘네 투표 인증샷이라고 처음 할 적에 왜 이제 기호 1번, 2번 그때는 아마 지금 민주당 야당 시절일 겁니다. 조금 뭐랄까 진보적 성향의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V 하는 게 예. 이제 2다. 그럼 뭐 이제 1이다. 이게 이제 결국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걸 이제 연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금지하자라는 쪽으로 법이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1, 2 이건 이제 직접 연상이 되니까 이런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선거 당일날 선거운동 하면 안 되느냐 본질적으로 두 번째로는 그런 직접적인 것을 이제 금지하자라는 게 이제 법 취지였는데 지금 이제 야권이라든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관위가 그걸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야당이 야당 시절에도 이런 논란이 있는데 한국의 선관위가 재량권이 너무 커요. 우리가 이제 법으로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거기간에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모든 걸 규율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사실 외국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선거법이 세밀한 나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항상 바꾸자 하는데 안 바뀌네요, 이건. 자, 어떻습니까? 김수영 교수님, 선관위가 충분히 중립적이라고 보십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뭐 딱히 중립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기 때문에 투표 독려 문자나 문구에 넣을 수 없다는 것만큼이나 또 이제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또 넣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아서는 좀 그 선관위 측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정성이 시비가 이제 불거지고 있고 지금 어떠한 그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왈가왈부되는 상황 자체가 별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윤태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재량권을 갖다 보니까 모든 행위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이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뭐 법을 개정하든 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많이 보장해주는 식으로 해서 항상 선관위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좀 불공정하다라는 시비에 항상 시달리는 상황이 좀 없게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손정희 변호사님께서 내로남불하면 특정 정당을 다 떠올리시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이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애초에 아까 법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여당을 향해 혹은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당신네 당들 내로남불이다. 나는 투표 동료 현수막을 왜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쓰면 안 되나요? 뭐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의 연역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하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선거를 위해서 선거를 투표하는 그 행위 자체를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되지 않은 현수막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는 민주시민의 권리입니다. 행사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어떤 정당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투표 동료 행위 자체는 가치 중립적으로 하라. 예. 다만 양 진영에서는 우리 진영을 상대로 저 여권을 심판해야 되니 야권을 심판해야 되니 우리 후보를 지지해야 되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수막 자체, 투표를 독려하는 어떤 그 구호를 외칠 때는 좀 가급적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써라. 이런 조항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공직선거법은 워낙 조항도 많고요. 해석도 다양하긴 해서 이게 법조인들도 실제로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분야가 공직선거법 분야인데 복잡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나한테 불리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고 이쪽에서 보면 너무 유리하게 해석해 준 거 아닌가? 기회 걸면 예. 후회 걸고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 해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될 거죠. 아니 근데 잠시만요. 예. 박진환 대변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선관위한테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선관위가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다 라고 해석한 셈이 돼버린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선관위한테. 뭐 섭섭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게 전 민주당이라고 보여져요. 첫째, 민주당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내로남불이고 위선이고 무능이고라고 인식하게끔 지금껏 해왔으니까 그런 상황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뭐 해석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선관위 구성이나 선관위가 해석하는 행태가 편파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편파적인 선관위가 오죽했으면 저거를 못하게 막게끔 하는 상황까지 갔을까? 선관위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내로남불 위선 무능 쓰지 말게 할 수도 있는데 사전투표 민주당 연상시키니까 저건 쓰지 말라고 선관위가 해석하게끔 또 민주당 자체도 이런 모순을 만들어낸 두 가지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아무리 얘기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